SCHD만 믿었다가 은퇴 후 고생길. 55세 은행원, 퇴직 1년 만에 깨달은 충격적 현실. 퇴직만 하면 끝? 그 이유가 더 무섭다. 이제 퇴직하면 끝이다. 회사 생활도 마무리되고 남은 건 편안한 노후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55세를 넘기면서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배당 ETF, 특히 SCHD 같은 배당주 펀드를 꾸준히 모아서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SCHD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SCHD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충분한가? 여기 55세 은행원이었던 김정훈 가명 씨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다. SCHD를 꾸준히 매수했고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퇴직 1년 만에 그는 자신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의 사례를 포함해 SCHD만으로 은퇴 준비를 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55세 은행원의 후에 배당금이 생활비를 못 따라간다. 김정훈 씨는 퇴직 직전까지 SCHD를 꾸준히 매수했다. 은퇴할 때쯤에는 총 10억 원어치의 SCHD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평균 3.54%의 배당 수익을 예상했고 매년 3,500만 4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의료비.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챙겨주고 단체 보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병원비, 약값,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지출이 매달 5만 100만 원씩 나갔다. 두 번째 문제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퇴직 후에는 돈이 덜 들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외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등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김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여행 경비 부담이 커서 포기해야 했다. 세 번째 문제 인플레이션. SCHD 배당금이 나와도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줄어들었다. 퇴직 후 1년 만에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빠듯해졌고 결국 그는 재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말한다. 배당이 생활비를 다 커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SCHD만 믿고 준비한 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2. 58세 대기업 부장의 후에 배당주도 결국 주식, 변동성이 너무 크다. 배당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58세에 퇴직한 박현우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퇴직금과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을 배당주 ETF SCHD, VYM 등에 투자했다. 배당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22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SCHD 가격도 급락했다. 첫 번째 문제 원금 손실. 퇴직 직후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배당은 들어오지만 원금 손실이 너무 커서 박 씨는 불안해졌다. 두 번째 문제 배당이 꾸준하지 않다. SCHD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세 번째 문제 은퇴 후 다시 취업 고민. 배당주 투자가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은 박 씨는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60세에 새 직장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배당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주가가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돈이 줄어드니까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3. 60세 자영업자의 후에 배당금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했다. 김영수 가명 씨는 60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다. 그는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배당 ETF SCHD,
SPYD 등을 모으며 은퇴 준비를 해왔다. 퇴직 후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실제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이 달랐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현금 흐름 부족. SCHD 배당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그런데 생활비는 매달 필요하다 보니 현금 흐름이 어긋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두 번째 문제, 고정 지출 부담. 배당금을 받지만 월세,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나가야 한다. 결국 김 씨는 배당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작은 부업을 시작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좋지만 그게 생활비랑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론, SCHD만으로 은퇴? 위험한 착각이다. SCHD 같은 배당 ETF는 분명 훌륭한 은퇴 준비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착각이다. 생활비 예측을 더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배당 ETF도 결국 주식이다. 원금 손실이나 배당 삭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생활비와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배당주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연금, 현금성 자산, 추가 소득원 등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배당만으로 은퇴를 꿈꾸는 당신,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SCHD 같은 배당 ETF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일을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달라진다. 은퇴 후 3년이 지나면 심리적 변화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추가 소득원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단순히 SCHD를 얼마나 모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동경제학, 금융공학,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요소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1. 수동소득보다 능동소득이 더 오래간다.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배당 같은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만으로 편하게 살길 원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오히려 능동적인 활동 액티브 인컴을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일하는 노인이 더 오래 산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도 일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두엽 활동 유지를 하면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 유지, 직장이나 소규모 경제활동이 사회적 교류를 지속시켜서 고립감을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한다. 재정적 안정성 증가, 능동적 소득이 있으면 불안 요소가 줄어들고 건강한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단순히 SCHD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현실적인 대안 반은퇴 모델. 은퇴 후에도 100% 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 파트타임 근무, 온라인 강의,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 지식 기반 경제활동, 경험을 살려 컨설팅, 코칭, 강연 활동.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2.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핵심이다. 금융공학이 말하는 은퇴 전략. SCHD 같은 배당 ETF를 활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이다. 미국 은퇴연구소 EBRI의 연구,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미국의 엠플로이 베너핏 리서치 인스터투트 EBRI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산 10억 원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 ETF만으로 부족하다면 월 배당 상품 먼슬리 디비덴드 스타크스와 연금 상품을 함께 활용. 연금 공적 사적 배당 ETF 기타 소득의 균형을 맞추기.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시스템 4%룰 동적 인출 전략 활용. 3. 4% 인출 전략이 틀렸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위험 요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 인출 전략이란 은퇴 후 매년 보유 자산의 4%를 인출하면 30년간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문제점이 많다. 문제 1.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해에는 4%를 인출해도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제 2.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100세 시대에는 30년이 아니라 4050년을 버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4% 전략을 무조건 따른다면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자산이 먼저 바닥날 수 있다. 대한 동적 인출 전략 다이내믹 위드드로월 스트래터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출 비율을 35%로 조정.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해에는 인출을 줄이고 상승하는 해에는 조금 더 사용. 배당 ETF와 함께 물가 연동형 연금 TIPS, 소셜 시큐리티 추가. 즉, 유연한 인출 방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4%만 빼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정리해보자. 은퇴를 앞두고 SCHD 같은 배당 ETF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퇴직 후 12년 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다. 은퇴 후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1. 은퇴 후에도 적절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라. 전두엽 활성화 추가 소득. 2.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의 조화. 3. 인출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라. 고정 비율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결국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SCHD만 믿고 퇴직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만 믿으면 위험합니다.